네, 안녕하세요. 12주자 1-2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듯이 교육 제도도 나라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한국 교육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되면 한국의 사회 그리고 한국 문화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한국은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국 교육 제도는 어떤지 그리고 왜 이렇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다음 사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사진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네, 이거는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이 사진은 중고등학교 교실 수업의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네, 두 번째 사진은 아마 중고등학교 그 체육 시간 사진이에요. 체육 수업 사진이고, 그리고 밑에 사진은 아마 중학교 악기 연주, 네,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 연주 활동 수업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아마 중학교인 것 같아요. 그죠? 중학교 졸업식 사진인데요. 네. 네, 여러분은 학교에 다니는데 어떤 수업을 가장 좋아를 했었나요? 수학, 아니면 과학, 봄, 여름, 아니면 그 국어 수업은 가장 좋아하나요? 외국어 수업?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의 학창 시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우리 지금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대화를 할 수 없지만 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 좀 다시 떠오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한국의 학교 교육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중등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중등학교,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한 학기는 그죠? 한 학기는 두 학기로 되어 있는데요. 두 학기로 되어 있고 여기 1년이죠. 1년. 한 학년이에요. 한 학년. 이렇게 한 학년은 두 학기로 되어 있고 1학기는 3월에 그리고 2학기는 9월에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여름 방학이고요. 그리고 12월, 2월에는 겨울 방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잘 알고 계시죠? 한국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아마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는요. 한국은 보통 8살인가? 7살, 네, 8살 아니고 7살, 보통 7살, 만 6살에 입학은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학은 하고 4월에 입학하는데 보통 4월에 입학시가 있는데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학도 계속은 미루고 입학식도 취소는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는 6년 다니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을 다닙니다. 초등학교는 마치고 중학교에서 3년은 공부를 하고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의무교육은 라는 것은 누구나 외국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녀,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 누구나 등록금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3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흑의 대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인반계 아니면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직업 교육은 받을 수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도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 과학교, 외국어고, 예술교, 교육교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한국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 기술은 가르칩니다. 대학교 학문 분야에 따라서 2학년제, 3학년제, 4학년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한국에는 4년, 4학년제 대학이 가장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호남대학교도 4년제 대학이죠. 그러나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는 2년제, 3년제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학교를 졸업은 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하는 대학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방송통신대학, 디지털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여기에서 해당이 되죠.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인, 일반 성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졸업한 사람이 입학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호남대 대학교는 우리 학과를 졸업은 하면 한국어 학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과의 대학원도 그렇게 진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대학교보다 더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을 합니다. 네.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부 학교는 제외를 하면 대부분 시험은 보지는 않고 입학은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중학교도 그냥 시험을 보지는 않고 서로만 제출을 하면 모두 다 입학은 가능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거의 모든 학생이 다 진학은 하고 있어요. 즉 한국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고등학교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요, 거기 고등학교는 끝나고 이제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그 진학률은 또 80% 정도예요. 즉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80% 대학교 진학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80%라는 비율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1위,
1위로 국가는 차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학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알아보는 시험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지릅니다. 수능이라고 부르죠. 수능,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 소지차, 이게는 고등학교 졸업은 모든 사람이 다 응시는 가능하고, 그리고 매년 11월에 실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보면 수능 시험이 한국에서 가장 큰 시험으로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보다는 더 중요도가 높은 시험 할 수도 있어요. 이 대학 수능은 12년 동안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능력은 한 시험만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성이라든지 적합성, 여러 타당성은 여러 가지는 많이 고려를 해서 주체가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능은 본수이라고 해요. 본수는 11월에 이 시험은 치르기는 하지만 그 전에는 모의평가 시험도 있어요. 모의평가는 6월하고 9월에 개최를 해요. 그래서 모의평가라는 것은 학생이 수능은 보기 전에서 자기 능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점수는 얼마인지 예측은 하기 위해서 6월하고 9월에는 모의평가는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일기가 있는 합격 기원 선물이 있는데요. 즉, 이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합격은 기원하는 선물을 주는 거죠. 합격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엿하고 짭싼 떡은 많이 선물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엿과 짭싼 떡을 어떤 의미냐면 잘 붓고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합격은 기원하는 선물로 많이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이 외에는 포크, 휴지, 겨운도 이렇게 합격 기원 선물도 주기도 합니다. 포크는 잔치그라는 의미가 있고, 휴지는 잔 풀리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은 잔 보라는 의미로 겨울은 주는 겁니다. 네, 재밌죠? 여러분 중국하고 베트남은 어떨까요?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서 어떤 합격 선물은 주나요? 합격 기원 선물, 어떤 선물은 주나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로 한국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여기에서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국에서 교육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 없고 경제적으로 높은 수익은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은 갖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대학교는 졸업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직업은 가질 수도 있고 높은 수익도 보장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생각은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열이 정말 높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둘째는 한국에서 되게 특별한 자연 자원이 부족하는 나라이고, 오직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야 하는 한국에서 완도 교육열이 높은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유교 사회, 유교 사회 조선 시대부터 학식 읽는 사람, 학식이 읽는 사람, 유교 사회의 영향으로 받아서 이렇게 조선시대부터 학식 읽는 사람은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이러한 문화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학식 읽는 사람에 대한 존경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도 다른 이유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한국 대부분의 가정은 뭐 한두 명 자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 보육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도 부정적인 면하고 긍정적인 그런 영향이 다 있는 거예요.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데 크게 이바지를 했고, 이는 결국 한국 경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긍정적인 면이에요. 우수한 인재 양성 및 빠른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친화진 교육열이 너무 높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친화진 교육열이면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높은 교육열은 이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을 수도 있어요. 높은 교육열은 대부분 대학 진학을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은 사교육비로 적지 않은 돈은 씁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예요.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예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또한 이게는 첫 번째 그 부정적인 면이고요. 또한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뭐 경쟁을 해야 하고,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활이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고3병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등학생들의 고3병과 같은 정말로 힘든 고등학교 3년은 이렇게 표현하는 말도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그 교육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대학 진학과 취업에는 영어가 도움이가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수학은 포기하면 수능이 포기를 하고, 그리고 영어를 포기하면 여러분 인생의 포기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한국 사람은 영어에 대한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린 때부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국, 캐나다 아니면 영국, 그죠? 그 나라에서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로 필리핀이라든지 조기 유학은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어려서 외국에서 혼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한국에서 혼자서 남아서 돈은 벌러서 학교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아빠는 가르치면서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러기 아빠. 여러분 사진은 보고 이렇게
기러기 아빠 사진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그 신문도 나와 있어요. 혼자 사는 기러기 아빠들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어요. 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기간은 이렇게 평균 39개월으로 제사되었고,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주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도 필요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습관도 문제가 할 수 있고 우울감도 심각은 하고 있어요. 영양불량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울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러기 아바라는 말은 생겨난 정도로 조기 유학 이렇게 조기 유학 그 문화가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교육을 통해서 인재 양성은 바로 국가 발전에서 원동력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한국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굳게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번에는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하려고 말을 조금 말았죠. 네, 여러분, 그래도 유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